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태어난 베스트 트레이딩맨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원래 우리 지은 앵커님이 배트맨 진행자셨잖아요. 그랬죠. 소감 한 네. 말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배트맨을 진행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배트맨이 전격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수연 앵커님이랑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개편 예쁘게 한 만큼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MC도 2명인데 전문 위원분들도 2분이나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주연 위원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저희 위원님 지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인사 한마디 이외에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배트맨에 이제 처음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밌는 방송 그리고 좀 좋은 종목들로 앞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옆에 계신 이정수 위원님의 인사도 들어봐야겠죠.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는 제가 사실 아침 메이트였는데 저녁에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렇죠. 자, 저녁에 이제 도전 앵커님과 이제 다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제 월요일 날을 여러분들께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제 베스트 트레이닝맨이 이제 개편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월요일 날 이제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들과 앞으로의 시장들을 책임을 질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본방 사수하시고요. 계속 아침 시간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에서 이동 전문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이 저녁 시간에도 이정수 위원님 나올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2MC뿐만이 아니라 두 분의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스튜디오 꽉 채웠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자들이 준비한 코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들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세로만 정말 움직인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저희 위원님께 시장 이야기 좀 여쭤보죠, 수연 씨.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강하게 해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태풍 하이난 같은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정책주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또 부서지기도 굉장히 강하게 부서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이난 같은 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난 같은 태풍 같은 그런 장이었다. 어떤 종목들은 잘 갔고 어떤 종목들은 또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시장 리딩들 함께 이주연 위원님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리딩들 장중에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저희 위원님과 사실 아침마다 장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장이 다 끝난 뒤에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새롭네요, 위원님. 네,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침 메이트를 저녁에 보니까 또 색다른데 네. 위원님께 오늘 시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연 앵커가 말한 것처럼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대단했죠?
네,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전일날 미국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고 네. 상한가도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한국 뉴딜이라는 이제 이슈가 지난주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력하게 테마주들이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풍력주,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뿐만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그디 정부 정책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그디? 그렇죠. 한그디 앞에서만 이제 띄면 돼요. 그래서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래서 네. 한그디, 한그지 아니고 한그디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한그디. 줄임말 좋아하세요, 조 의원님. 아 이게 길게 얘기한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줄여가지고 한그디 정보정책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5G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태양력, 풍력, 전선, 전력설비, 수소차 거기다 온실가스에다가 뭐 등등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화학주 섹터들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순환매도 나와주고 있으면서 바닥 종목들도 움직여주지만 테마성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고 과거에 뭐 과거도 아니죠. 한 3개월 전, 4개월 전에 2차전지와 제약주들이 정말 개념 없이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지금 정부 정책주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 이슈에 붙어서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무거운 종목들 아주 가볍게 치고 올라가는 결국 이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어디로 물릴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정부 정책주가 등을 떠밀어서 움직여주지 않았나 해서 한동안은 계속 이런 흐름들의 그 테마성에 강한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시장 봤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한그디 이렇게 세 글자로도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이렇게 그날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들 위원님께서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죠, 수연 씨? 네, 이렇게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짚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코너부터 진행해봐야겠죠.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코너가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는 코너인데 현실적인 고민이 녹아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주제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로 결혼 자금 만들기. 월급만 가지고는 결혼하기 힘들어요. 이런 주제로 저희가 오늘 토론해 볼 텐데 네, 내년 봄에 결혼을 합니다.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유 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년 봄까지 1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하필 결혼 자금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 사실 위원님들께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결혼 자금 얼마나 필요한지 저 잘 모르거든요. 네. 혹시 이정수 위원님 아세요? 뭐 저도 평균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럼요. 아, 많으면 그럼 덜 좋죠. 싸우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지연 위원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키 한 3개 정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키 3개요? 아.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5천만 원으로 내년 봄까지 10% 수익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금 벌면 되거든요. 이런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종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결혼 자금이 중요하죠. 잃으면 안 되는 돈이고 그런데 이제 주식에서 좀 절대적인 부분은 없다 보니까 손절가 잘 지키시면서 대응을 잘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AI 관련주,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이제 은행이랑 증권사에 인공지능 콜센터를 업무 지원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정부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 1,500여 개의 이제 기업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 이제 어제 오늘 보신 것처럼 뉴딜, 그린 뉴딜 정책, 데이터 뉴딜 정책 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린 뉴딜 쪽으로 현재는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선발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장에서 후발주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데이터 뉴딜 쪽으로의 수급 이동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후발주로 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 뉴딜 관련주다. 오늘도 그린 뉴딜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살짝 감이 오는데 우리 지은 앵커님 어떠세요? 저는 옆에서 듣는데도 대체 무슨 종목일지 감이 좀 안 와요. 안 오셨어요? 수현 앵커가 좀 눈치가 빠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종목을 하도 많이 봐서 헷갈리긴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뒤 2부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현 앵커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종목명은 저희가 일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공개를 하죠, 수현 앵커님? 2부 끝자락에 공개가 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베스트 트레이딩맨 시청해 주셔야 과연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목명 지금 공개를 안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정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식 투자로 결혼 자금 불릴 수 있는 종목 힌트를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자, 일단 힌트는 좀 테마성이 좀 강한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을 좀 뽑아봤어요. 역시 힘이 강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뭔가 좀 강한 종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수익이라는 게 일단은 결혼을 지금 앞으로 뭐 3년 뒤에 할 건지 아니면 당장 할 건지 제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지금 결혼 자금을 모으려면 강하고 빠른 종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한번 뽑아봤고요. 뭐 종목들은 좀 이따가 이제 종목 그 전략과 그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네. 힌트를 좀 드리게 되면 RF 통신 부품 이제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제조업체인데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고주파 RF 커넥티비티 국내 최초 개발에 대한 이슈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모바일용 지금 고주파 RF 이제 커넥티비 국내 최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주요 핸드폰 이쪽 군 통신망의 이제 RF 납품 이쪽을 하고 있는 그 관련주 쪽인데 그거 외에서도 지금 이제 차세대 전투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안테나 부분 RF 부분도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일단 더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리면 통신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편가르기는 아닌데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게 됐으니까 이 종목들 나는 좀 알고 있겠지. 위원님이랑 그래도 합을 맞춘 세월이 있는데 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좀 감이 오세요? 저는 종목을 전혀 모르겠거든요. 저는 알겠는데요. 수현 앵커 알겠어요? 아, 저는 진짜요? 무슨 이주연 위원님도 알 것 같고 우리 이정수 위원님도 알 것 같고 제가 종목을 좀 많이 찾아보긴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죄송할 필요까지는 벌써 없고요. 노출이 됐나요? 일단은 숨겨놨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2부 끝자락에 공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 봐 공개가 될 때까지 지루하실까 봐 저희가 작은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종목이 어떤 걸지 여러분들이 퀴즈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퀴즈에 대한 종목이 솔트룩스 아니면 필룩스, 1번이 솔트룩스고요. 2번이 필룩스인데 과연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 뉴딜 관련주 종목 어떤 걸지 샵 0082번으로 1번 솔트룩스, 2번 필룩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자 마구마구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주관식에 약한 사람은 만약에 맞추라고 해도 못 맞췄을 것 같은데 네. 이게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우리 눈치 빠른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셨죠?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이다 보니까요. 힌트를 이렇게 들으시고 이름까지 객관식으로 들으니까 좀 감이 온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방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코너 마무리를 해볼까요, 손혜가님? 네, 그럼 다음 코너로 저희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희 이렇게 트레이딩 Q&A 시간까지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 시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만한 그런 질문들로 저희가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질문, 사실 이 코너 자체가 저희 같은 수연 앵커는 뭐 주린이가 아니겠지만 저는 주린이에요. 저 진짜 주린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도앵커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 진짜 공부해야 될 게 아직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골랐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코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핫했던 이슈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이네요, 수연 앵커님. 네, 그린 뉴딜 관련주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질문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사실 오늘 풍력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습니다. 풍력뿐만이 아니라 태양광도 잘 갔죠. 수소차도 잘 갔죠.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 그리고 거의 20% 이상 상승률이 좋은 그런 수익이 큰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과연 지금 이 차트만 봤을 때 너무 고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지금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당장, 이제 네.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네. 뭐 2배, 3배 이렇게 먹겠다 하는 것은 좀 과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그 기존에 수소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윗꼬리를 달면서 큰 폭의 조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바닥권에서 또 새롭게 강하게 올라가는 후발주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보면 뭐 우양기계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엠텍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그 세종공업이라든지 이제 바닥권에서 자리를 만들고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들 충분히 조정 나올 때 공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동안 대장으로 좀 움직여 왔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신성 ENG 태양광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죠 이런 종목들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뭐 단타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접근하셔도 되겠고 뭐 좀 중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발주들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은 후발주로 한번 살펴보시고 신성 ENG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풍력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진입 가능하다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정수 위원님한테도 질문 들어갑니다. 위원님 준비 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사실 한글이라고 위원님께서 5대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린 뉴딜 뭐 뿐만 아니라 뉴딜 정책 관련주도 오늘 굉장히 많이 잘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답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뉴딜 관련 정책주들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앞서서 먼저 제약주 같은 경우들도 바닥에서 많이 간 애들은 1000% 갔어요. 10배 갔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그렇죠. 우리들 제약도 많이 갔고 아침에서 방송에서 우리들 제약도 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략 한 388% 정도 올라갔는데 더 많이 간 애들은 1000% 가까이 올라갔고요. 적게 올라간 애들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들은 풍력과 함께 그거에 비하면은 아직 절반밖에 못 갔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이 간 애들은 뭐 200%, 300% 올라간 애들도 있겠지만 적게 올라간 애들은 최근에 이제서야 상한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정도 이 정도 줄이기 때문에 제약주만큼 움직이려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다만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니테스트라든지 뭐 윌링스라든지 뭐 S에너지 하나솔루션 뭐 하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최근에서 계속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안 태우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막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순환매로 오늘에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SDN 뭐 이런 애들 아직 바닥에서 많이 뜨지 않았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혹시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서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계속 움직임이 다른 쪽에서 먼저 나왔다면 순환매가 태양광 쪽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태양광 쪽과 반도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조를 할 때 하나의 과정만 좀 바꾸면 반도체하고 태양광 쪽은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미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그 태양광 그 제조 장비 섹터들도 보면은 거의 반도체 장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태양광이 지금 뭐 한국 뉴딜로 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풍력도 움직이고 한다라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나중에서는 또 다시 반도체 섹터들과 반도체 장비주들과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들 이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한국 뉴딜로 인해 갖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인다라 하지만 결국은 이 흐름은 반도체 장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유니테스트, 뭐 신성 ENG 얘네들도 반도체 장비주였고요. S에너지 마찬가지고 이런 섹터들 이제 순환매 조정 나오면 잘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유니테스트도 이야기를 방송에서 계속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바닥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안 유니테스트. 봐주세요, 위원님? 빨리 봐주세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유니테스트. 자, 유니테스트도 다 바닥권역, 오늘 좀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네. 다 바닥권역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잡아드렸던 종목이었고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성엔지를 괜히 얘기 꺼낸 게 아니고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후성을 계속 밀어드렸었는데 후성 다음으로 숨겨진 이해 종목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성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이름도 딱 맞죠. 그래서 후성주성. 그렇죠. 주성. 그래서 이미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이제 방송에서 노출하기 전에 이미 알 사람들은 제가 이걸 추천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죠. 이게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그다음에 이 지금 태양광이 엮여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게 지금 기관 매수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식의 움직이는 흐름들이 저는 조만간에 디지털 뉴딜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하고 그다음에 5G하고 이쪽 애들 있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뉴딜 관련주 하는 거 좋아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정부 정책에 이제 반하면 안 돼요. 이쪽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급등해 있는 쪽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만만한 놈이 조정받으면 순환매를 공략하는 뉴딜 관련주. 이거 태양광과 풍력은 그렇게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이 떴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조정 내려면 공략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만 많이 올라갔지 아직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직 못 올라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SOC,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찾아봤을 때에서 바닥 쪽에 있는 포진할 수 있는 종목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온라인 이쪽 관련된 뉴딜 관련주들은 이제서부터 시작이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혹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뉴딜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되죠. 원격으로 될까? 네, 원격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 차트를 보니까 네. 차트를 지금 좀 만들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좀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세요? 이게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네. 제가 이 부분도 오늘 방송에서 그러니까 TV 방송 말고 이제 그 회원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점수로 낮았을 때에서 한 85점 정도로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는 되지만 어느 정도 좀 떠 있고 지금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이게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이게 섹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SOC도 있고 온라인 교육 쪽 있고 에듀케이션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있고 이런 원격 의료도 있고 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좋기는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이쪽에서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한번 나와줘야 이제 그때서부터 좀 붙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서는 온라인 교육주가 조만간에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쪽 아직 조금 움직임이 조금 덜했던 쪽들이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린 뉴딜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했는데 사도 될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랑 애플 뭐 해외 주식 우리 전문가님들이 안 하시더라도 당연히 미장을 보시면 보는 이슈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액면 분할을 했다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네. 또 그만큼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저희 위원님들께 보통 바로 여쭤볼까요?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테슬라와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너무 올랐어서. 이제 뭐 분할이 된 거니까 네네네. 그 가치는 이제 그대로인 거죠. 그쵸. 그냥 우리가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로 가격이 이제 좀 싸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나 애플을 사도 될지 좀 진짜 애매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차트가 두 종목 다 똑같아요. 그냥 나스닥 차트를 그냥 판박이로 갖다 박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이고 지금 이틀간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까지 이제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그 폭락의 그 이유가 손정이 이제 5조 원대의 콜옵션 베팅을 한 부분 때문에 뭐 큰 폭으로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뉴스 봤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로 이제 나오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들의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인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300불 정도 이하로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300불 이하요? 네,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오면 괜찮은 단기 공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공략하기가 까다롭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 주식은 시장을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기술주다 보니까 나스닥 차트가 현재 보시면 상승 트렌드를 쭉 만들어 오다가 그 하단을 갖다가 금요일 날 깨버렸거든요. 깨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우장에 올라오긴 했는데 단기 추세를 다시 상승 트렌드로 만들어 놓지는 못했어요. 약간 애매하게 그 전고점을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마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안 할 거고요. 네. 오전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하는 동안에 미국 선물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미국 증시가 오픈했을 때 이 단기 트렌드를 상승으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긴 아래 꼬리가 달린 부분에서의 음봉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정이 충분히 나온 이후에는 당연히 공략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오르면 우리 시장에 있는 전기차 관련주들도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만약에 애플이 상승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애플이 올라도 그렇게 딱히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 왔었는데 네. 근 한 달, 두 달 정도의 그 테슬라와 애플의 급격한 상승을 보면요. 그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기존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이런 테슬라 관련주들 전혀 움직임 없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대신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이제 수소 관련 섹터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이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치고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미국장에서의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장이 따라가는 그런 거와는 약간 디커플링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네. 테슬라 관련주들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KC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KC요? 네, 차트를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KC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이제 오. 3번 정도 나왔다가 점상을 세 번이나. 했네요. 네, 점상을 했다가 오. 조정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에 내년부터 네. 부품을 납품하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해서 따라갔다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수주라든지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붙어줘야지 움직이는 네네. 아.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테슬라나 애플 같은 종목들의 지금은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커플링 현상이 오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정수 의원님한테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테슬라와 애플의 소수점 주주로서 좀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너무 고점에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 위원님 답변을 제가 살짝 이렇게 컨닝을 해보니까 저 웃음 참느라 죽을 뻔했습니다. 위원님, 테슬라와 애플 여쭤봤는데 갑자기 후성이 왜 튀어나오죠?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 액면 분할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뭐 앞으로 뭐 전망도 뭐 나쁘지 않다라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바닥에서 많이 뜬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하한가를 물론 걔네들은 이제 하한가 제도가 없지만 그러지 마세요. 위원님 무서워요. 떠 있는 종목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가면 네. 가는 거지. 어쨌든 테슬라가 가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분명히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 뉴스로 봐서 알겠지만 2025년도까지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삼성 SDI가 전 세계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갈 건데 이번에 LG화학이 점유율을 1위를 달성했다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과거에서는 중국에서 싸게 자국 내에서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2차 전지를 쓴다라 그러면 전기차를 쓴다라 그러면 뭐 중국이 가장 그 소비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유럽 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도 뭐 전기차에 대한 그 라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라인업을 하면서 전차적으로 이제 고급 자동차들이 좋은 배터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뭐 중국 거 썼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제 보조금도 끊겼고. 그래서 이래저래서 그동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한 5년 전,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매출은 중국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중국 보조금도 끊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한 그 수요라든지 전 세계 점유율은 지금 점차적으로 LG화학과 삼성 SDI가 좀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네. 이 흐름이 계속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이거 우리나라께 움직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성장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테슬라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후성 같은 뭐 계속 얘기하면 또 후성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후성을 바닥에서 좋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후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 차트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후성 같은 경우 지금 다른 2차 전지들 이제 정고점을 다 돌파를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든 전망들, 시장에 나왔었던 모든 전망들이 2025년, 2030년을 보고 좋을 걸 예상을 하고 전기차를 지금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성뿐만 아니라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 정고점 이제 돌파를 또 할 거고 뭐 네. 코스모 신소재, 뭐 LNF 얘네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미 벌써 올라가고 시작했죠. 그렇죠? 지금 주봉, 월봉 보면은 지금 신고가네요, 얘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가듯이 아마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성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거 신규 매수는 어려워요. 신규 매수는 어렵지만 조정받으면 공략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거 큰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뒤에서는 진짜로 2만 원도 갈 수 있는 지금 당장은 13,650원의 목표치를 보고 가는 거지만 2차 전지 섹터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후성은 좋은 게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섹터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앞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가 또다시 밀고 올라가게 되면 후성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큰 목표치를 가졌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당연히 이걸 보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애플 주가 보는 거 좋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쪽 보지 마시고요. 그쪽의 주가가 좋으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한국 뉴딜 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핫하잖아요. 지금 그쵸? 60조가 지금 대기 자금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플과 테슬라를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책 테마주에 있는 정책주를 하시는 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라리 그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애플과 테슬라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주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제2의 후성이 뭐가 될지 앞으로 네.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빠르게 캐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정수 위원님 처음 방송 같이 시작할 때 네. LG화학 앞자리가 2일 때 같이 했거든요. 정말요? 24만 원. 그때만 했었어도 지금 제가 그때 이정수 의원님 몰랐어가지고 왜 저 그때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어도 못했잖아요. 비싸니까 한 주당 이 주가가 비싸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 이제 애플과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보다는 국내에도 관련주들, 그린뉴딜 관련주들, 정책주들 굉장히 살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는요.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십니다. 주제는 변곡점 증시 대응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같이 어렵고 또 변화무쌍한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봐야겠죠. 네, 오늘 다음 질문 같은 경우는요. 벌써 세 번째 질문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앞에 시장 봐주실 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셨지만 오늘 정말 불타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상한가가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있나? 지금 29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무슨 날인가 싶을 정도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따라잡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특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의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두산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이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우선주들이 특히 수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주들이 상한가 가는 걸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네. 우려스럽게 보세요. 그렇죠. 네.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주들을 덜컥 사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막상 매도를 못하고 물려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우선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시장이 보통 좀 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끝 무렵에서 네네. 약간 불안한 장에서의 적은 돈으로 주가를 좀 강하게 띄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우선주다 보니까 네. 세력들이 좀 가지고 놀기가 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때 끝물에서 보통 우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주들이 이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뭐 두산 퓨어셀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뭐 두산 퓨어셀 EUB도 뭐 움직였고 뭐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우선주가 이제 여기서 이제 3개가 나왔고 두산이 움직이면서 뭐 두산 EUB가 움직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너무 이제 뭐 안 좋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가 네. 불안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했죠. 네, 이틀 동안 거의 한 4%, 한 10% 정도가 빠졌다가 맞아요. 지금 반등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오늘 장이 솔직히 이 정도로 좋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한 4%, 5% 하락하는 거 보면서 오늘 시장 너무 안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갈 줄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못해도 장이 강보합 정도나 약보합 네. 정도 좀 흔들림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장이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과 완전 디커플링 돼서 가는 건지 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로 쭉 올라가고 있는 채널 안에서의 상승은 맞거든요. 그런데 과연 미국 증시가 조정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있어요. 혹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양한 섹터별로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유니테스트나 필로시스 헬스케어, 수젠텍 같은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도 잘 갔고요. 우리 기술 아까 차트 좀 보고 계시던데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면 그 차세대 항체 신약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좀 재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종목도 그런 식으로 상승이 개별적인 이슈로 좀 상승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우리 기술은 다양하게 엮여 있어요. 뭐 네. 원자력도 엮여 있고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이오 부분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적인 부분이요. 아무래도 안 좋다 보면 네. 사람들이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불안한 그렇죠. 장에서는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요, 위원님. 네. 저한테 기대세요. 그러다 보면 어디든 기대고 싶은데 뭔가 어떤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확실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을 찾게 되는데 그쵸, 재료가 됐든 네, 뭐가 좀 됐든.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정부 정책 이거만큼 지금 시장에서 뭔가 확실해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강하게 다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적이 탄탄한 회사들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크게 빠지지 않고 수급이 쏠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은 지금 좀 불안하고 미국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네. 오늘 장 제 느낌에는 네. 세력들이 좀 마음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급한 만큼 또 쉽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빠르게 올리겠죠. 빠르게. 네. 탈세도 주지 않고 네, 세력들이 마음이 그럼 안 급하니까 되는데? 빨리빨리 올려서 물량을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제 이렇게 매수하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한가 또 노려볼 수 있겠고요. 우리 이정수 의원님도 여쭤봐야겠죠? 그렇죠. 저희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 텐데 사실 이정수 위원님 매매 스타일을 이렇게 제가 감이 아는 척을 좀 해보자면 상한가 따라잡기는 주린이디 여러분들한테 잘 안 시키시잖아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나만 안 시킨, 저만 안 시켰나 봐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장세가 바닥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이제 순환 매장이라든지 바닥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게 유리하지만 이게 장세가 바뀔 때가 있어요. 강세장으로 바뀌거나 정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우리나라는 2607이 최고점이죠. 역사상 최고점인데 2500을 돌파를 하고 2607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에서 이제 바닥주들은 안 움직입니다. 이미 가래들은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바닥에 있는 말 그대로 약한 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글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약한 애들은 다 소외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은 바닥에 있고 싸게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할 텐데 그쪽 종목들 이제 잠수를 타거나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는 것들만 계속 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 그때 당시도 테마주를 보게 되면 정부 정책 수혜주, 그때도 이제 4대강 테마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걸 붙지 않으면 시장의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 2017년도로 보게 되면 제약주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강력한 주도주를 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장세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언제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오늘 종목들이 상한가가 무더기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를 달라붙지 못하게 일단은 띄어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가벼운 애들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가벼운 애들만 움직일 텐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부터 해서 무거운 애들도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서는 지난달, 지지난달에서는 그 녹십자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제약주의 무거운 애들도 가볍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서는 무겁기 때문에 잘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테마 이슈가 불어닥치게 되면 무겁든 가볍든 이 종목들이 무슨 개별주 움직이듯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데 지금도 보면 태양광 풍력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쪽에 있는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계속 테마성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저는 그래서 IT, 게임, 엔터주 이쪽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아게터 여전히 살아있나요? 그렇죠. 아게터라고 했죠.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그래서 IT와 게임주, 엔터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계속 이슈가 있고 실적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 실적을 다 열어보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음반 판매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져 버리니까 이제 이쪽도 굉장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고 IT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 미래 전망들은 계속 좋게 보고 있으니까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지속 시장이 올라가면 분명히 또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핫하게 되고 있는 한국 뉴딜 관련주 이제 제가 볼 때에서는 디지털 뉴딜 정도가 좀 남았는데 지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R&D 연구 비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R&D 내년 R&D 투자를 27조 정도를 한다라 그러는데 네. 지금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R&D 투자 비용이 2020년 현재 4,279억에서 7,791억 정도로 늘린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2배가 안 돼요. 거의 한 70% 정도 지금 늘렸는데 지금 풍력하고 태양광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한 20일 동안 해서 바닥에서 지금 100% 넘게 올라간 정도 생겼는데 근데 디지털 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5,225억인데요. 내년 예산이 1조 854억. 딱 2배가 넘어갑니다. 오히려 그린 뉴딜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해서 늘리겠다는 얘기 어디를 디지털 뉴딜을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인공지능부터 해서 5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에서는 디지털 뉴딜이 좀 만만한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온라인 교육주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정부에서 돈을 2배로 더 눈다라 그러면 지금 풍력주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움직여서 그쪽을 못 사서 아마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직 안 움직인 디지털 뉴딜 쪽으로 보시면은 제가 볼 때서는 이번에 못 먹은 수익을 그쪽에서 한번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따라가지 마시고요. 뭐 따라가면은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하니까 순환매 종목으로 아직 안 움직인 테마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늘 올랐던 상한가 종목 네 종목이 아니라고 너무 배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움직일 순환매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종목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하반기의 투자 전략인데요. 이주연 의원님, 2020년 하반기 사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수익 크게 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좀 전에 이정수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들이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차별화 장세가 더욱더 짙어질 거다. 네, 맞습니다. 가는 종목, 신고가 갱신하고 가는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높고 돈이 쏠리는 종목들, 쏠리는 섹터들만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쪽 섹터들 내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좀 전에 뭐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 그다음에 뭐 하나 얘기하시면서 세 글자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아게터였죠. 네, 아게터. 저도 이제 그쪽 섹터가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주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대선 테마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일정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네. 2022년 3월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약 1년하고 반 정도가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가 또 있고요.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선 테마들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하네요. 네, 그런 종목들 조정받을 때마다 두려워 마시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좀 전에 뭐 500만 원 결혼 자금 생각하셨던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 다 연말쯤 결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고가가 가는 종목만 가고요. 수급도 쏠리는 종목에만 쏠린다고 해주셨고 아게터뿐만이 아니라 대선 테마주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섹터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또 앞으로 잘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서울경제 이주현이라고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오픈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이주현 의원님과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갈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질 수 없겠죠, 이정수 의원님. 2020년 하반기 투자 전략 뭘까요?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아게터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되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테마주들이 뭐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그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 비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IT, 게임주, 엔터주, 뭐 조만간에 뭐 시진핑 주석이 또 오게 되면 또 중국 관련주 한번 움직일 거고, 2차 전지 여전히 살아 있고요. 반도체 섹터 여전히 살아 있고. 자, 그런데 후성. 그러니까 뭔가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후성 같은 종목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하반기까지 저 같은 사람이요? 네. 그렇죠. 하반기까지 사실 지금 자리에서 후성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려도 그런 데 물리면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장세를 저는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이제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 따라붙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엄청난 호재를 터뜨려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기는 맨날 똑같은 벌써 10년 동안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물량들을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이걸 안 사면 개인들은 소외를 받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2017년도 제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고점에 떠 있는 제약주 안 건드리면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정도로 이슈를 붙여놓습니다. 근데 아직 후성에는 그런 이슈를 아직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나중에서는 정말 크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후성을 차라리 물리는 게 낫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계속 시장 전략 아침과 저녁에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후성 같은 종목을 조정식 적극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정수 위원님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슬기로운 주식생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일부에서 내드렸던 퀴즈도 지금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1번인지 2번인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퀴즈 참여해 주실 수 있으니까 2부가 시작하기 전에 빠르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서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지금처럼 변동성 강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무료로 방송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더하기 채널로 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